저기 버스가 옵니다. 오늘은 오래 안 기다리고 제 시간을 탄 것 같아요. 버스에 탔습니다. 늘 비슷한 시간에 가니까 비슷한 분들을 자주 뵀는데요. 저기 앞에 계신 분은 눈이 안 좋으셔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제 맥도날드에 갑니다. 제 늘 아침과 함께하는 맥도날드. 근데 이 거리가 썩 그렇게, 오늘도 경찰과 마약상들이 있네요. 여기서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뽑아갑니다. 여기가 제 강의실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자리고요. 늘 저보다 빨리 오는 저기 있는 유라,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하게 오는 레티시아가 앉아 있습니다. 강의실은 이렇습니다. I will interview with my classmate Yura, who is I like him, and he is going to Japan this Saturday, so I'm gonna take some videos. Hi Yura. Hi, Sean. Yes. Why did you come here? Because I wanted to have experience of my life. For example, I had conversation with people from other country, Yes. and came here. My English is improved. Yes. My English improve and improve. Yeah. Yeah. Yes. Good. How is life in Victoria? Yeah, it is so good and it is so wonderful. Yes. Every day is so wonderful and unbelievable Yes. day. I appreciate my mom Yes. and because Good. my mom gave me this experience. Yes. So, yeah, this is mine. Yes. Thank you. Yeah. I miss you. 남편한테 오빠의 하루를 영상으로 찍어 오라고 했더니 3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간단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을 퇴직하고 가정주부로 살다가 1년 만에 캐나다에 왔고요. 남편은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온 지 이제 거의 2달이 다 돼가거든요. 저희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었어요. 저도 퇴직을 했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좀 개인적인 일도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되게 힘겨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캐나다 가서 한 1, 2년만 쉬다 오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캐나다 행이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오빠,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제일 즐거웠던 때가 어학연수 갔을 때였어. 오빠도 캐나다 가서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한번 보내보자 이러면서 내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줄게 이러면서 저희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가량이 곧 되는데, 남편이 2달 동안 어떤 점을 느꼈고 지금 기분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다음 주 되면 2달 되는데 외국에 나와서 사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회사 다니는 것보단 무조건 낫지. 그치? 회사 다니는 것보단 무조건 낫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외국에 사는 거는 글쎄, 이거는 모르겠어. 이방인? 이방인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설렐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떨 때 설레? 사실 나도 말하고 나서 어떤 때 설레나 지금 딱 물으니까
딱히 그런 게 있나 싶다가도 또 그냥 외국에 나온 자체가 외국이라기 하기보다 일단은 일을 안 하는 게 설렌가? 그런 거 같아. 어. 외국 여부는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은 뭔가 계속 그 들러붙는 문제들 있잖아. 아직 끝나지 않은 저기 내부적인, 개인적인 상황들. 개인사들, 개인사들도 그렇고 되게 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딱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을 딱 그은 거지. 여기 나온 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지리적 이동? 약간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거리감이 있으면 정말 좀 뭔가 벗어난 느낌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지난 2, 3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병이 생겼었고 남편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돈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돈을 쓰면서라도 저희의 건강도 되찾고 웃음도 되찾고 즐거움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평탄하고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곳곳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나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평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 그 얘기는 그 댓글 쓰신 분이 맞는 말 한 게 나도 친구한테 친구도 40대가 되면 뭔가 문제가 다들 있지. 그래서 맞아. 걔도 너무 힘들어하길래 거리적으로 단절되니까 이렇게 좀 낫다. 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화할 때 야 진짜로 낫냐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꼭 환경을 바뀌어줘라. 네가 못 견딜 것 같으면 그 얘기는 했지 나도. 맞아. 우리가 80세? 한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아무튼 우리가 중간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뭐 주변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뭐 그런 거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뭐 어려움들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한 중간에 삶을 잠깐 좀 쉬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평생 일할 거잖아요. 저는 평생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던 직장도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르겠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쉬어가도 좋은 것 같아요. 병을 키워가지고 빠이빠이 얼른 하는 것보다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나를 좀 돌아보고 가족도 좀 챙기고 즐겁게 재밌게 지내는 지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나도 사실 회사에서도 작년에 내 상사 엄청 나를 푸시하고 이상한 걸로 엄청 나는 사실 그런 거 처음이라서 근데 일단은 한 템포 떨어지면은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남편이랑 가끔 얘기하는데 저도 퇴직했을 때 그랬고 남편도 지금 휴직 중이라서 약간 불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저희처럼 뭐 외국에 잠깐 나와 계시거나 뭐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다들 좀 느낄 텐데 저희 남편도 처음에 그런 감정을 엄청 많이 느끼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그 부담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지금은 어때? 아니 그거는 계속 짊어가야지.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은 그게 이상한 애지. 왜냐면 돈을 벌다가 못 벌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해석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 맞아.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이제 겁내하면서 있는 저축해둔 세이빙을 까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올해 재테크가 나쁘지 않게 되고 있는 거. 물론 그거를 현금화 시키지 않아서 이제 딱 내 통장에 꽂히진 않았는데 거기서 주는 안도감. 물론 그래봤자 쫄보라서 얼마 되지 않지만 벌고 있는 게 내 연봉이 반도 안 되지 사실은.
그치만 아예 안 버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좀만 더 투자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희망찬. 근데 난 쫄보라서 더 투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근데 아무래도 40대면은 이제 수입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재테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연찮게 들어간 코인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인드가 좀 버티는 거지. 어느 순간 딱 그게 없었으면 되게 현타 왔을 것 같아. 진짜로 막 내가 뭐 하는 거지? 맞아. 지하는 점점 크고 뭐 중고 물품도 좋지만 가끔은 새 것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런 거지 뭐. 아 눈물이 나려고 하네 갑자기.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이렇게 그냥.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너무 참고 살 수도 없어. 작년엔 너무 힘들었고 나도 건강에 이런저런 병이 생기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맞추려면 사실은 그래서 나는 재테크가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기는 해. 맞아. 재테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퇴사나 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금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돈이 뭐 우리 윤택한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재테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사람들을 막 바람 넣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재테크를 막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게 안정추구형 인간들이거든요. 저도 공무원 했었고 남편도 뭐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안정추구형이에요. 막 대출 받는 것도 싫어하고 막 엄청난 그 막 요행을 바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테크에 눈 뜬 게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테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보면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약간 여행 간 돈이라도 벌고 뭐 그런 소소한 재미 있잖아요.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주식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없고 뭐 부동산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요즘에 자꾸 재테크 코인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것도 기회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봐. 지금은 코인을 하면 안 돼. 이제 그렇지. 다들 너무 코인 해가지고. 오빠가 저번 주까지 코인 했잖아. 아니 나는 들어간 상태에서 더 안 들어간 거지. 나는 들어간 건 7월 말? 아니 8월 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대 초중반 때 호주에서 어학연수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었고 되게 팔팔한 기운이 있었고 딸린 남편? 딸?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더욱더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가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알바도 안 하고 진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뭐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엄청 재밌게 지내가지고 남편도 제가 학원을 다녀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학원을 몇 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 다니는 건 어때? 얼마 전 영상에서 오빠 점심 먹을 사람이 없다고. 아 이제 점심 먹을 사람이 있지. 있어? 근데 일단은 확실히 학원은 20대가 많거나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멋있다. 40대가 오는 게 되게 흔치 않고 40대에서 유학원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지. 근데 뭐 그냥 해보는 거지 뭐. 근데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은 원래 해외 생활 좀 해보고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케이스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 만들고 이러기가. 그래서 친구 만들었잖아. 근데 얘기하는 게 화제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를 배려하는 걸 느끼고 나도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서로 아마 느끼겠지? 말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동갑내기에 편하게 하는 막 그렇게 막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나이 40 정도 되면 동갑내기 만나도 그렇게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 하긴 그것도 그래. 사실은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그런 거 같아. 저희 남편이 되게 이렇게 막 사교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되게 조용한 성격이고 집에서는 시끄럽지만 아무튼 극 아이 성향이거든요.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나름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자기가 나고 잘하고 언어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굳이 친해져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누구랑 친해져야 일단 내가 달성한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건 남편에게서는 영어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좀 나서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학원을 벗어나서 밖에 나갈 때도 본인이 주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름을 넣거나 뭐 어디 상점을 가거나 이러면 거의 대부분 남편이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와 성향을 극복하고 이렇게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가족들을 데려와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는구나 아니 그럼 노력해야지. 이런 느낌도 느끼고 약간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얘기해서 내 의지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사실 진짜 근본적으로 영어를 못하니까 뭘 당연하지 말을 못하니까 뭔가 하나씩 더 해나가야지 거기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지. 레벨업 하셨다면서요? 좀 말 좀 해봐요. 아 근데 빈자리가 오늘 안 난다고 최종 통보가 나서 계속 몇 기다려야 된대? 몇 주 더 기다려. 몇 주? 1주가 아니라? 1주, 2주? 걔가 나가야지 누군가. 왜 이렇게 거기는 업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튼 제가 정착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 통해 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어학원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으면 레벨 3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레벨 4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하고 일주일 됐나? 그런데 레벨 5가 됐어요. 대단한데 그래서 레벨 5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자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계속 레벨 4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남편을 영어 스터디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진짜 영어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취업을 하셨나요? 뭐 이럴 정도로 진짜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한국말 할 때도 되게 느릿느릿해요. 근데 영어는 어순도 생각해야지 단어도 생각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느리게 말했었는데 오자마자 레벨업을 했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긴 하나 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막 수능 때처럼 막 열심히는 일단은 나는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지. 말로만 영어 공부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공부해야 나,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치.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아니 근데 봐봐. 나는 진짜 대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사실상 20몇 년을 공부 안 하다 하니까 좀 있으셔. 두 번째로 그리고 어쨌든 생활이잖아. 이제 오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지아랑 좀 놀아주고 이러면은 또 저녁이고 이러면 나도 시들시들해. 능동적이고 약간 완전 외향적인 제 생각 같아서는 일도 안 하고 어학원 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막 엄청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밥만 먹고 나면 졸린대요. 아, 이 노인네 아저씨. 아니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 진짜. 근데 아유, 근데도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은 핸드폰만 붙잡고 하루 종일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 와서 노트북 켜고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놈의 핸드폰을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대한민국 남편들이요. 근데 정신 차려!
근데 이게 환경이 다르니까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 지리적 이동 참 필요하네. 거기서는 사실 그게 크게 그치?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들어오지 뭐 그지? 이 뭐 그러겠나. 물론 아이폰이 잘하고 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찍으려고 할 때마다 지하를 재워놓고 해야 되니까 되게 졸린 상태예요. 그리고 막 쌩얼에다가 목소리도 쉬었고 목소리도 쉬고 쌩얼만이면 괜찮은데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아무튼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아 아빠 말고 한 가족의 가정 말고 개인적인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나는 6개월 동안 어학원을 다니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사실 레벨 2로 배정받을 줄 알았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빈자리만 나면은 레벨 7까지 6개월 만에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5, 6, 지금이야 7. 그렇지 레벨 5, 6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꾸준히만 하면은 지금 한 거에서 조금씩만 더 짜투리씩은 쓰고 조금씩은 더 하면 될 것 같기도 해. 물론 또 5 가면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원래 늘 김칫국 드링킹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영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지아가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초등학교 투어를 한번 했거든요. 저는 계속 꾸준히 영어에 노출이 안 되진 않았었어. 막 그렇다고 엄청 많이 되진 않았었지만서도 아무튼 그런 입장인데 저는 되게 쉬운 단어로 그냥 뭐 일상생활 영어 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큰 불편함은 없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고급 영어를 사용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는데 저희 남편이 진짜 한 달 공부했다고 회화에서 되게 어려운 단어들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년만 공부하면 나보다 잘하겠다 이런 느낌이 오긴 오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내가 솔직히 느낀 게 나는 이제 학원에서 쓰는 영어고 실전 영어는 다르구나 그거를 우리 딸을 보면서 느껴. 지아가 아까도 나랑 놀 때 영어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학원에선 사실 선생님들도 되게 배려하면서 얘기를 해줘서 발음을 되게 명확하게 끊어서 해줘서 제가 지아 관련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아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적응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뭐라고요?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해서 일단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대화도 이렇게 하고 그걸 가끔 느낀다? 이렇게 월마트 이런 데 갈 때는 모르는데 얼마 전에 리코어샵 갔을 때도 걔들도 이렇게 술 파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 또 남자들끼리 얘기하는데 맞아. 나는 이제 그걸 뭐 처음부터 농담하면 되게 유쾌하게 봤는데 또 그게 안 되면 되게 또 싸늘해져 사실은. 근데 사실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는 오래 있는 사람들도 약간 그 스몰 토크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많이 그러긴 하더라. 스몰 토크에 적응 안 되는 거는 괜찮은데 오는 거는 받아쳐줘야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려워. 그걸 좀 느꼈지. 어쨌든 여기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대화는 하고 살아야지. 근데 진짜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왜 이렇게 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대신 꾸준히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진짜로 빨리 저녁에 공부하고 편집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걸 다 이렇게 몰아쳐서 하니까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도 하고 있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야. 그럼 각자 나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맞아. 아무튼 저희 남편은 정말 아이 성향이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캐나다에 와가지고 지금 적응 잘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살이를 잠깐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도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40대 남자가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영어를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건 그치? 맞는. 만약에 영어가 안 되면은 단어라도 엄청 외워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말 했을 때는 오빠 아이 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 진짜 책을 한 번도 안 보더라. 근데- 어떻게 헬커스 120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그거 연장해야지 맞다. 보지도 않았을까요? 120만 원 그냥 날리고 왔어. 아니 연장할 거야. 연장을 어떻게 이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근데 맞아요. 어쨌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건- 본인이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평탄하게 잘 가고 있다. 뭐 이 근데 정도. 40대 남자가 오면은 영어 공부를 미리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도 그랬지만 직접 깨닫는 게 최고야. 그래야지 와야지 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은 참 게을러. 내가 봤을 어. 때는 사람이 제일 게을러. 그리고 내가 지금 돈 벌고 있으면 막 간절함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나이브한 생각들을 산산조각 내줘야 돼. 외부 충격으로 쾅 이렇게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야. 근데 오빠 앞으로의 계획이 어제 나랑 얘기했을 때랑 달라졌어. 뭐였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국기 그러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봐. 내년에 또 한 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때 이제 또 아무튼 저희 남편의 2달 리뷰 영상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너무 졸려가지고요. 좀 자러 갑니다. 안녕. 어저께 나